반갑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가훈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경주 최부자집의 우리 육훈입니다. 그 집에서는 가훈입니다. 그 6가지 가훈이 이 시대에 너무나 어울리고 누구나 꼭 들어보고 누구나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직접 최부자집을 답례를 했고요. 또한 그 육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계급까지 높으면은 안하무인이 되겠죠. 그 권력을 갖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를 정했는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뱃슬을 또 가지다 보면은 많은 또 뭡니까 우여곡절이 나오겠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생기겠죠. 또 권력이 높으면은 뭡니까 강압적인 어떤 불법이나 공권력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했다는 어른들의 가훈인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아무리 그 농토를 사들여도 만석 이상 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이 이익금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땅은 점점 늘어나는데 내가 받는 곡식은 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작농들은 점점 놀아서 요즘 같으면은 이제 노사가 함께 잘 사는, 회사도 잘 사고 노조원도 잘 사는, 그렇죠. 또 회사 직원들도 잘 사는 이런 어떤 그것을 미리 그 시대에 미리 이렇게 아셨다는 자체는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공동체의식을 같이 잘 사는 그러한 어떤 가훈인 같습니다. 세 번째는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고열을 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전쟁 때 주로 뭡니까? 그럴 때 큰 부를 이루하고 무슨 공황 때 아주 안 좋은 시기에 많은 재산을 일으켜서 남의 고열을 빨았는데 이 집에서는 뭡니까? 흉년에 남이 어려울 때는 재산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남의 고열을 안 빨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옛날에 최부자집에 어떤 과격으로 가면 물론 삼시세끼 밥은 다 해결되지만 그것 떠나서 또한 이렇게 빈손으로 보일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봉투를 하나 줘서 보냈던 그런 우리 일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 어떤 뭡니까 말기쯤이죠. 그래서 이 밀란이 확 왕성할 때 이 집에서는 뭡니까 다른 부잣집은 부자들이 다 찔러 죽고 뭐 담을 넣고 불을 태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 밀란에는 한 분도 그런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400년 된 이 집에 어떤 지금까지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주변의 사람을 참 골아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남을 이렇게 참 칭송하고 남의 살림을 보살피다 보니까 이 밀란이 와서도 그 집만큼은 쳐들어 들어오는 밀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죠? 그 뭡니까? 내가 사는 그 주변에 백리 같으면은 거의 뭐 경주에서 포항, 영천 다 해당이 되겠죠.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흉년이 왔을 때 그 뭡니까? 쌀두지를 다 열어서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쌀이 만석이 있겠죠. 그 만석을 다 죽을 거려서 다 먹였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집에는 정말 뭡니까? 많은 사람을 보살피다 보니까 그 밀란도 쳐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인심을 얻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며느리들은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집 오면 3년간에 이제 무명옷을 입지 마라. 그래서 왜냐하면 소작농들의 아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곡식이나 또 금전의 귀중함도 안다는 겁니다. 전부터 호의호시 가다 보면 남의 아픔을 모르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정말 이것을 보면 뭡니까? 지금은 재산을 가지면 더 높은 계급을 하려고 또 재산이 만석이 천석 그저 10만석 100만석을 더 가지려고 하고 흉년에 남이 아플 때는 뭡니까? 이렇게 경매 나온 것을 다 잡아서 다 사들여서 그저 남의 아픔을 다 재산 늘리는 또 이런 거. 또 흉년 그죠? 남의 가격에는 요즘은 문도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흉하게 대접을 하고 또 사방 백날 옆집에 이제 지금은 죽어도 사도 잘 모르는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가 왜 값이 올라갑니까? 경비가 너무 잘 돼 있고 보안이 잘 돼 있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지금 시집 오면 뭡니까? 백화점 쇼핑이라든가 그죠? 부잣집 며느리들은 호화호식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신분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 그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가 가지고 복을 타고났고 내가 그죠 금수저 은수저로 나왔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권력을 얻었거나 어떤 내가 부잣집 시집을 가도 그죠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프랑스의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내가 다 신분의 혜택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리면은 가난하고 참 불행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죽고 참 삶에 회의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윤리적 의무도 다 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이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픈 사람을 진정고 보살피고 진정고 나의 뭡니까 착복을 하지 말고 재산을 놀리기 위해서 불법 편법을 쓰지 말고 그래야만이 노블레즈 오블리주가 형성이 되면 아름다운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오늘은 최부잣집의 가훈을 설명하면서 최부잣집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부잣집 가는 담벼락의 감이 참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가을이 물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400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 최부자 댁입니다. 400년 12대죠. 12대를 이어온 400년 동안 부를 형성하고도 그 명성이 나라에 퍼지고 또한 뭡니까 이 소장농들의 어떤 아픔을 다스리고 또 흉년에 땅을 사지 않고 또 시집 와서는 3년 동안 문명옷을 입고 그 며느리들이 소장농의 아픔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또 흉년에 뭡니까 세액을 거둬들이지 않아서 소장농들의 어떤 아픔 또 나중에는 그 뭡니까 이 전답을 찾는 것들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그분들의 어떤 아픔을 정식하지 않는 그러고 뭡니까 진사 이상의 계급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포항시장 정도 뭐 경주시장 되겠죠. 이상의 어떤 뭡니까 그 나라의 녹을 먹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뭡니까 이 평범함과 서민의 어떤 아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99칸이라 그럽니다. 99칸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임금님은 100칸 이상이었던 정각을 가지는데 어떤 그의 신하가 99칸 이상을 가지면 오히려 임금님인데 또 반하는 그런 낮은 마음의 신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는 바로 옆에 경주 향교가 있는데 향교보다 한자 정도 더 낮게 지형을 집터를 마련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한계 유생님들하고 반발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또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어떤 이 집의 어떤 그 풍속 또 내려오는 전통 어떤 정신이 이나 현재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백리 안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필요 이상의 계급을 가져서 또 이렇게 나라의 어떤 자만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또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대 정신이 지금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경주 최부자님 댁의 어떤 풍속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배울 만한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착복을 해서 더 부를 쌓으려고 하고 또 그 부를 쌓은 뒤에는 또 명성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지는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0년을 이어오던 이 집은 나중에는 현재 분신인 대구대학에서 영남대학으로 어떤 기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재산, 전답을 우리나라 유생, 그러니까 후학을 가르치려는데 전재산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신은 부자가 남이 참 천당 가기 힘들고 좋은 데 가기 힘든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잣집은 명성도 있지만 부도 가졌지만 정신도 놀라운 그런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주 최부잣집 뒤안길입니다. 정말 열매가 아주 복스럽게 보리수나무 같습니다. 너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가을은 무르익어가고 이 시대에 정말 최부잣집, 최진립 장군님이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최준도님도 계시죠. 이런 정신을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많은 부를 가지고도 높은 벼슬을 하지 않고 또 주변의 소장을 나눠주면서 주변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부자의 정신. 참 부자가 천당 가기 힘든다는데 그렇게 해서 400년의 부를 이어온 정신은 이 시대에 정말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주 최부잣집 안채입니다. 여기는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남자분들과 여성분들의 생활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경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는 식객들이 와서 하루에는 100명 정도 이렇게 부잣집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손객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살안중과 과메기 한 마리면 이 동네 어느 곳에서도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다 이렇게 착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최부잣집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이 집 딸분들입니다. 이게 고택의 친딸들이죠. 이게 방문하여서 옛날에 본인들이 살던 방, 지내던 방을 이렇게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채. 지금도 이렇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석가래는 너무나 든든하고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 시대는 좀 더 모두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불법, 편법, 또 이렇게 해서 많은 걸 착지해서 그 천세를 큰 부를 누리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도 천년을 가지도 못하고 100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재물을 그렇게 참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착지를 해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그 자손들이 또 그죠 이렇게 잘 되려 그렇게 하니 이 만석군의 부잣집은 절대 만석이 넓지 않도록 경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장농들이 불편해지고 그분들이 가난해지니까 또 흉년에는 땅을 사지를 않고 농토를 사지를 않고 그래서 그 소장농들이 좀 더 많이 가지면 더 농사를 더 많이, 요즘은 돈내기라 그러죠. 농사를 많이 일구면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항상
부잣집과 소장농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늘 경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집다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일이 전혀 없도록, 그래서 늘 좋은 논답은 이 채부잣집에 항상 먼저 오게 되는 거죠. 또 그 나중에는 그 논밭 전체를 불태워서 소장농님들의 어떤 희망과 삶의 목표를 크게 일구어주는 정말 우리나라 시대 정신이 지금 바로 이 채부잣집의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잣집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무명옷이라는 것은 정말 뭡니까? 뭐 이런 어떤 목화라나 명주가 아니죠. 아주 춥고 옛날에 그 가난 소장농이 입던 그런 무명옷을 같이 3년을 입었다니 얼마나 그 정신이 이 부잣집에, 만석군의 부잣집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아무리 농사가 흉년이더라도 만석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논아 먹을 수 있고, 또 죽을 또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전쟁 때는 죽을 끓여서 그죠? 이 백리 안에 사람들을 다 무기 살렸다는 그런 얘기. 지금은 그 참 누가 이렇게 많이 축적을 하고 착복을 하고 수천억을 가지는 이런 시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00년의 어떤 그 험난한 시대에도 400년의 부자를 12대를 들어오면서 그 400년의 부를 누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정말 배워야 될 큰 정신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99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허물어지고 또 이렇게 좀 줄여서 지금은 99칸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앞들과 뒤들과 이렇게 방을 전부 나누어서, 옛날에는 그 뭡니까 그 두지라 그러죠. 그 이 마당 중간에 두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석 정도 들어가는 두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쓰던 이 장독관이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꿀뚝이, 집안에 된 꿀뚝이 이렇게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밥하는 연기가 이렇게 나갔는가 봅니다. 아직까지 이 담아놓던 이 물동이도 있고요. 여기서 옛날에 불 떼던 아궁이가 이렇게 땅을 많이 파서 화재에 전혀 위험이 없도록 한자 이상, 지금 한자는 거 30cm죠. 30cm 이상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아궁이를 마련해서 전혀 화재 위험이 없게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참 건축의 아이디어를 잘 썼는가 봅니다. 경주 채부자댁, 경주 채시 채부자의 종가로 월성을 끼고 흐르는 남천 옆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채부자의 집안은 도덕적 의무와 간용을 몸소 실천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을 써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였다. 이 가옥은 조선 중기 무렵 최은경 때 채씨 집안이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서 교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1779년경에 건립되었다. 원래는 99칸이 이었다고 전해지며 문칸채, 사랑채, 안채, 사당, 곡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미음자 모양이고 대문채는 일자 모양이다. 사당을 안채의 동쪽에 배치하지 않고 서쪽에 배치하여 기둥을 낮게 만들어 집의 높이를 낮춘 점, 집터를 낮게 닦은 점 등은 성년을 모시는 경주 향교에 대한 배려로 채부자댁의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유공자 최준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경주 교동법주입니다. 교동법주는 경주 고동채부자댁 전에는 비주로 조선 숙종 때 궁중에서 음식을 관장하던 관직에 있던 최국선이 고향으로 내려와 최초로 빚은 것으로 궁중에서 유래된 술이다. 술 빚기는 9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적기이다. 원료는 밑술로 민누룩과 찹쌀을 섞어 덧술로 찹쌀밥을 넣어 빚는데 100여일간 숙성시킨다. 숙성된 교동법주는 외관이 맑고 투명한 미양색을 띠며 특유의 향기와 감미를 내는 부드러운 술이다. 현재 교동법주의 기능 보유자는 최경이며 최국선의 10세 손이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주 채부자 집에 여러가지 내력과 실내 또 경관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배워야 될 그런 집안의 풍속, 내력, 그런가 봅니다. 절대 3대 부자, 3대 가난한 집이 없다고 했는데 400일 내려오는 정신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